예, 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나라 국토 반 정도를 돌고 다녔는데요. 이 팜나무가 절정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잎합꽃처럼 활짝 피는 행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 듬뿍 주고받으면서 늘 새롭고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남해 인문학 이야기 서재신과 정용숙의 첫 곡으로는 멋진 남자, 멋진 사내 가수 나오나 영영 들려드리겠습니다.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 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잊을 수가 없나봐.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제가 오늘 나훈아 노래를 다 가져온 이유는 그 영영 못 잊을 사람이 뭐 연인 관계도 있지만 우리 민족은 이순신 장군님을 영영 못 잊을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죠? 못 잊죠. 공감하죠? 네, 우리는 골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니까 이렇게 경이롭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난 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한 분이 이수신 장군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가 저번 방송까지는 이제 이수신 장군님이 명랑해전을 치르고 고금도 저기 선유도까지 갔다가 이제 고금도에 자리를 잡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8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왜구들이 약간의 철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천에 고니시 유키나가 있는데 이제 충무공께서 고금도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작전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순천에는 명나라 육군이 유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충무공은 명나라 수군 진린 장군님과 있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계획을 짠 거죠. 유정이 그 고니시 유키나 부대를 육지에서 내보내면 바다에서 이제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이 이래서 이제 수륙병진 작전을 계획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니시 유키나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금도를 이제 나와서 이제 순천으로 오죠, 그죠? 그 진린 장군하고 네. 유정하고 유정 장군하고 논의를 했다며 우리가 거기 예성을 치자. 근데 어땠어요? 그런데 유정이 어땠어요? 안 하죠. 유정이라는 사람 참 그쵸. 근데 뇌물을 받았다고. 받았죠. 분명히 받았으니까 거기에 참여 안 하려고 그냥 밀고 있었겠죠. 예. 뭐 나중에 진린 장군도 받았더만. 아, 참 신기해. 이렇게 한 나라의 제도까지 이 도덕까지 간 사람들이 분명히 그 어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살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장군이면은 또 그런 뇌물을 받을 생각하는 게 나 같으면 낙을 풀어서 인심을 얻겠는데, 야, 나 이런 면에서는 나는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 다른 건 모르는데 뇌물을 받고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많이 있으면 좀 부하들에게 주면서 우리 열심히 하자. 그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다 이순신 장군 그 정도는 같은만. 따라할 수 있겠다, 그죠? 이순신 장군님처럼. 그렇죠. 뇌물 받고 이런 행동은 안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움직였다 하죠. 유정이라는 그러니까. 분이. 이 이수신 장군님이 그 얼마나 황당했겠죠. 황당했겠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차라리 이들은 조선에 안 들어왔어야 돼. 차라리 안 달았으면 좋았을까. 아마 그랬으면 이순신 장군이 더 지휘권을 가졌을지도 모르지. 아니 그 사람들 믿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같이 있으니까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래도 이제 명나라 수군들이 있었으니까 좀 그랬을까요? 일본 왜구들이 좀 겁은 먹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 이 부분에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때 만약에 명나라 유정이 육지에서 몰아내고 이래가 고니시나 이쪽을 거기서 이제 애구를 몰아냈다면 이순신 장군님이 노량해전에서 안전사했을지도 모른다. 그 만약이지만 예 그런 그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며칠 전에 어제 그제 28, 29, 30일 그죠? 네. 아산에 갔죠. 근데 내가 해설을 하다 보니 어느 엄마가 그 여성분이 나보다 젊어 보이던데 한 50대 보이던데 선생님 그런데 왜 이순신 장군님은 성웅이라고 불러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웅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제 성인 군자가 아시죠? 세계 3대 성인을 아시죠? 이랬더니 예. 근데 그 성인들을 왜 성인이라고 부릅니까? 이러니까 뭐 훌륭하니까 뭐 이래 그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분을 성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수신 장군님은 그런 성인들처럼 인격이 훌륭해서 성인이라고 해요. 그런 예. 근데 이분은 무인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또 해서 살신성인해서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싸움을 잘하시는 분 영웅이라 하잖아요. 그래 영웅이라 부른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게 그렇대. 근데 이수신 장군님은 성인 플러스 영웅 해서 해서 성웅이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 우리 지구상에 성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수신 장군님 왜너 이러니까 맞죠.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성웅이라 부르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충사였었거든요. 네. 그 이제 현충사 사당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이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이랬더니 알겠다면서 제가 또 그래가 뭐랬게 이거 한 개만 안 것만 해도 억만불 넘게 제가 그 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리 했습니다. 예, 그 우리 성웅이란 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나훈아라는 가수가 영영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훈아란 가수도 가수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일을 했다면 이렇게 좀 뭔가 뚝심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막연히 들던데 어떤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니까. 뭐 노래에서는 또 예전에 최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디 가셨어도 아마 최고에 오르시지 않았을까. 뭔가 불의를 보면 손해가 나더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 나훈아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가수 나훈아의 사랑을 듣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은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 가수 나훈아 노래 맞습니다. 네. 너무 달콤해서. 근데 이 나훈아 이분하고 이 노래하고 잘 맞습니까? 또 은근히 맞는 것 같아. 이거 온 원래 세상을 있잖아요. 작가 박경리가 그 쓴 글에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가 끝이 투박하고 그런 사람이 여리다고 그러더라고요. 밖이 연한 사람들이 아니 또 냉정하다고 그 말이 나는 참 가슴에 와닿대. 집 안에서 잘하는 남편은 밖에서 못하고 밖에서 잘하는 남편은 안에서 못한다고 하던데 그 말도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떻게 나도 하는지. 우리 신랑은 그런 근데 내가 약간 그런가 밖에 가갖고는 막 큰 소리 치는데 안에 가면 꼼짝을 못 하는 거래. 저도 약간 남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순천에 가도 그 유정이나 이런 명나라 장수들이 공격을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때 명나라하고 조선이 이제 사로 병진 작전을 하잖아요. 순천의 육지에 유정이나 명나라 장수가 밀어내고 저기 사천이나 이쪽 중간에서 또 밀어내고 울산에서 밀어내며 바다에서 이제 명나라 수군과 조선 수군이 공격하고 해서 이제 그
왜구를 몰살시키겠다는 그런 네 가지 작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육지에서 안 밀어내 그 계획은 했는데 그게 그쪽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이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달리 생각하면 남의 나라 와서 자기들 목숨을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왜 왔어? 그 나라에서 가라 하니까. 물론 왜 왔어? 원래 처음 평양성 전투하고 이럴 땐 적극적으로 하여튼 뭐 잘한 것도 있죠. 예. 많이 도와줘서 아무튼 잘한 것도 감사한 있어요. 일인데 아무튼 그 작전을 세워놓고 그 작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 그런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그래 조선에 와서 또 전사자도 많이 났잖아요. 예. 양원이라는 건 이런 남원성 전투에서 그죠? 맞아. 그런 건 좀 많이 안타깝죠. 아무튼 죽음은 뭐 적이든 아군이든 안타까우니까. 그쵸. 예, 최고 지휘관들은 자기들 전쟁을 일으켰지만 밑에 사람들은 시키니까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생명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노량해전 하기 전에 사료병진 작전하고 그럴 때 이제 왜구가 이제 철수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고니 씨가 죽으니까 그때 이제 유정도 뇌물을 받아서 안 움직이고 고진 씨가 이제 진린 장군한테 진린 장군한테 예. 뇌물 주잖아요. 예, 거의 뭐 돼지 2마리에다가 또 뭐 술 2통에다가 또 뭘 줬더라. 칼도 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 3척, 외선 3척, 칼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창도 보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 돌아가게 해달라 막 이렇게 부탁을 했죠. 배 한 척을 보내지 그래. 배 한 척 그러니까 8명이 탄 그 배를 한 척은 몰래 보냈다고 하죠. 진린 장군. 그리고 진린 장군이 그러잖아요. 이순 장군에게 이제 철수하는데 그냥 보내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순 장군님이 뭐라 했죠 이순신 장군이. 대장은 이게 원래 병법에 대장은 강화를 말 자격이 없다. 그리고 조선의 연수는 그냥 안 보내겠다. 그리고 이 모든 그 그 후퇴는 없다. 예. 그쵸. 그 우리 신호에는 거북선에가 후퇴 신호는 없다. 우리 거북선에 보면 그제요. 신호연 많잖아요. 많죠. 초역이 뭐 이런 거. 처음에 난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기마다 그 용도가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어디서 보니까 신호연에는 신호연. 후퇴연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 없어요. 내가 왜 없을까? 배가 후진하기 힘들어서 그럴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장은 후퇴는 안 한다고 그 말이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랬어요. 그랬어. 배는 후진하기가 힘드니까 후퇴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강화를 안 하는 거구나. 대장은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읽고 내가 그래서 신호연이었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린 장군이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또 배를 한쪽 모르게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그랬대. 황제가 왜적을 무찔러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장군이 도리어 적을 살려 보내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하며 꾸짖었대. 네. 그러니까 이 진린 장군이 좀 부끄럽겠지,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진린 장군이 막 자기가 이 칼을 차고 있던 걸 꺼내면서 이 칼은 황제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위협을 했다 그러죠. 이순신 장군이. 네. 이순신 장군은 그랬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소. 그러면서 그 나는 대장이 되어 결코 적을 놓아주고 또 우리 백성을 죽일 수는 없소라며 그 진린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았다고 그랬대요. 맞아요. 그런 글이 있죠. 예. 정말 대단한. 진린 장군이 어떻게 또 그랬을까? 그 뇌물. 그러니까 그는 지금 우리가 표현은 뇌물이라고 하지만 그 놈의 돈이 항상 그렇죠. 사람들을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예. 똑같다. 그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그리 뇌물을 받고 그리 할까? 좀 부끄럽지 않나? 나는 솔직히 예설을 하지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남해군 초창기에 남해군 식당이나 이런 가게 손님들 모시고 가면요 봉투 줬어요. 맞아. 근데 안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받아요. 한해 맹세할 수 내가. 그래서 이랬습니다. 저한테요 그런 거 주실 생각하지 말고 오신 관광객들에게 잘하세요. 더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근데 그 식당 주인분들이 지금 전부 제 팬이 됐잖아요. 예. 참 예. 잘하셨어요. 예. 아 저도 어. 그런 거 있었는데 예. 정말 안 받으려고 해도 이분이 억지로 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좀 걸리긴 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생각했어요. 차라리 좀 받아봐. 멸치를 조금 주면 될 텐데. 아 멸치 받은 적 있어요. 안 받았어요, 저. 그런 걸 안 주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진짜 훌륭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극구 사양하니까 그럼 가족끼리 한번 식사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이래 시골 아줌마로 태어나 살면서 크게 뭐 먹고 사는 게 뭐 윤택하 뭐 화려한 사람들도 아니어도 그런 걸 받는 게 자존심 상하는데 그쵸, 이런 좀. 도덕까지 한 사람들이 왜 뇌물을 받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어. 예. 권희 씨가 막 빌었겠죠. 살아가려고 그냥 얼마나 빌었겠어.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서 그냥 보내달라고. 이 사랑의 가사를 보면 온 세상을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람아 이걸 제가 있잖아요. 왜 사랑을 가졌냐면 정말 우리 민족은 이수신 장군님은 진짜 온 세상 뭐 다 준데도 바꿔서는 안 되는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진 분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사랑을 가져왔어요. 네. 예. 그리고 좋죠. 이제- 노래 정말 좋아요. 예. 근데 나훈아 이분하고 요 사랑이란 노래하고 잘 맞는지 그래요. 좀 애모와 이 연결이 잘 안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충무공 이순 장군님께서 이제 그냥 불려 보내지 않겠다. 그냥 보내주자고 했을 때 안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임진왜란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종점으로 거예요.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갈무리 가져왔습니다. 나오나. 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로 마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오늘도 살아갈 무리 이래선 안 되는
그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알면서 그리 했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 대부분 가수 나훈아의 노래는 당신이 작사 작곡하더라고요. 노랫말은 완전 최고급인 것 같아요. 이 감성의 사랑 노랫말은 이렇게 절절히 나타내는 게 야,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해보면 이럴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노랫말 못 생각할 것 같은데. 깔무리 들으면서 오늘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13살 어린이가 16년도더라고. 사람 마음은 몇 도일까라고 그랬나? 몇 도? 그래서 그 8천 몇대 팔팔 끓는다고. 아니 8천 몇 대 1에 네. 1등에 대상을 받았던데. 근데 대상 받는 날 참석을 못한 거야. 그래서 왜 참석을 못했나 보니까 이 PD들이 그 찾아갔었더니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에 출발했는데 저녁 8시나 돼서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지에 사는데 내 가족이 2016년도 초등학생이니까 지금 제법 많이 컸겠던데. 그럼 한 고등학생 되겠네. 지금 2023년이니까. 근데 보니까 많은 상을 받았더라고. 근데 이렇게 글을 쓰면 즉석에서 쓰는데 그 감성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글을 쓰더라고. 그 어린 나이에. 오늘 감동받았어요. 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2번, 3번 왔어요. 한 번 온 사람 아니야. 그렇죠. 이 세상에 현생에.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을까? 우리도 노력하면 될까? 저는 노래나 그림이나 이 예술 세계는 노래가 한다고 꼭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공부나 이거 있잖아요. 기술이나 이런 건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술은 뭔가 탁 타고나야 돼. 될 것 그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 생각을 맨날 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이 글을 쓸 수가 있나요? 그렇지 시를 않잖아. 그거를 많이 읽어도 시가 잘 안 써지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 잘 쓰던데요. 근데 그 시가 진짜 단편적이고 그냥 그런 시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님의 시처럼 남녘바다 가을바람 서늘하는 이밤 하염없이 홀로 이런 시. 제가 현충사가 가서 투어하면서 날마다 그 시를 읊어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분이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진리인 장군이 이제 유정에게 그 고니시 유키나한테 뇌물을 받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그 통신선 한 척을 보내잖아. 사천에 적게 해 있는. 맞아. 예, 보냈어요. 보내는데 그 직결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약간 가겠는데 우리가 이제 철수하기 위해서 1598년 11월 11일까지 사천 앞바다에 다 모이잖아, 그죠? 왜구들이 약 500척이라고 하는데 기록은 거의 500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고니 씨가 보내달라고 하고 설랑설레하면서 11월 18일까지 이 왜구들이 사천 앞바다에 기다리잖아, 한 8일을. 네. 그래도 이제 충무공께서 이순 장군님이 순천만을 안 풀으니까 결론은 이 사람들이 순천에 있는 자기 부대를 구해서 가려고 이제 사천 앞바다로 해서 노량으로 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한 척이 가서 접선했잖아요. 네, 접선을 구해주라고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해설을 할 때 꼭 이 말을 언급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버렸다면 노랑 예전은 없었을 텐데 아마 올라온 결정적인 그게 그 우리 선소 외성 주둔했던 종이지가 고니시 육군의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장인을 안 구하고 그냥 가면 각시한테 혼날까봐 아마 왔을 거라고 제가 웃자고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냥 가자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치. 이제 결론을 구해서 같이 가자고 하면서 충무공이 또 그 소식을 듣고 순천만을 풀고 나와서 나는 또 고니시 유키나 장군이 참 이해 안 되는 게 당신을 구하려고 자기 부대들이 왔잖아. 그럼 우리 고니시 장군이 만약에 뒤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간원포에서 섬진강과 일자진을 했는데 순천의 외성에 고니시가 이어서 공격하고 올라했으면 진짜 전쟁의 양상에 난 고니시도 약간
그 뭐 비겁한 사람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만 예. 살려고 자기들은 살려고 갇혀 나빠들 해서 도망갔잖아. 가버리잖아요. 예.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 같이 싸웠겠죠. 같이 싸우러 갔을 것 같아. 그치. 예. 자기를 구해주러 왔는데 어. 자기는 도망가고. 그럴 때 이제 노량으로 나오는 날 저녁에 하늘에 대장불이 흐려졌다잖아요. 그게 진린이 말했다잖아요. 옛날에 그 중국의 그 한나라 유방을 도 한나라를 세운 장량도 하늘에 대장불이 흐려지니까 그 비책을 썼다. 그 비책이 이랬대요. 천막 안에 촛불을 켜놓고 일주일 동안 그 촛불이 안 꺼지면 살 운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 제갈량이라는 사람도 약간 그 어떤 이 주역이나 이런데 뭔가 밝았겠죠. 그래서 촛불을 켜놨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부하가 천막문을 탁 열고 열으니까. 들어오면서 다지면서 촛불이 맞았다. 꺼지니까 자기 운명을 알았다. 이제 이야기를 진린 장군이 이수신 장군님에게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사람도 그리 했다. 그러면 장군도 이 대장군이 흐려지 뭔가 불길하다. 뭐 비책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이수신 장군님이 이렇게 말했다잖아. 나는 그 사람보다 나라의 충성도 그 사람만 못하고 덕망도 그 사람만 못하고 제주도 그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 나는 그런 비책을 안 쓰겠다. 그러니까 맨날 이순신 장군은 자기를 낮춰서 말씀하셨잖아요. 겸손. 겸손하셨고. 근데 그때 진짜 큰 별이 바다로 떨어졌다는 거지. 예. 저 믿어요. 그거 이분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 조카. 그런 거 그 적혀 있잖아. 이순신 맑은 물에 손을 씻고 향을 피워놓고 벼의 선단에 올라 무릎을 꿇고 이 원수들을 죽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겠다 기도했더니 하늘의 별 하나가 바다로 빠지더라. 그래서 우리 일학사에 대성운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건별이 바다에 잠겼다. 그래. 충성심이나 덕망 재주가 정말 뛰어난데도 자기는 그 제갈량만 못하다. 근데 제가 이 제갈량이라는 분의 관련된 책을 읽다가 또 느낀 게 뭐냐면 그분도 시호가 충무야. 우리 이순 장군님도 시호가 충무야. 그분도 54세에 전사했어. 하기야 그분은 우리 장군님도 54세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우연일까. 그런 거를 해설할 때 많이 이렇게 예. 연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시는 말도 왜 하시라고. 그걸 하냐면 그냥 따깍따깍 얘기만 하고 여행 온 분들이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다 웃으면 또 저분이 이런 이순 장군님 이야기를 엄석하게 하면서 저리 웃으면 같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요 자신이 구해준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즐거운 걸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현충사에서도 내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그렇죠. 혹시나 또 우리 사람이 다 다르니까 이런 엄숙한 자리에 세설을 하면서 웃으면 또 그걸 태클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정말 즐거워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노량해전이 이제 발발합니다. 닝그리오 가져왔습니다. 나오나합니다. 물어 찾아왔소 그님이 계시는 곳 차가운 밤바람만 몰아치는데 그님은 보이지 않네 쳐다보고 물어본다 님 계신 곳을
찾아봐도 그님은 간 곳이 없네. 왜 노래가 끊겼는데? 어? 네. 그래요? 닝그리워. 이 닝그리워는 충무공께서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니까 우리가 널 그리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네. 딱 맞네. 우리가 노량해전은 물론 이름은 노량해전이만 정확하게는 남해 가름포 만이잖아요. 관음포라는 뜻이 관세음보살의 네, 정말. 준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거기가 팔만대장경, 정지장군 간음포 대처, 대처, 이순신 장군 마지막 전쟁 노량해전 간음포 이 모든 게 다 거기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선조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들어준 곳이 바로 간음포. 그러니까 그 바다 인근에 와서 머물다 가면 모든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다. 승승장구할 수 있다. 저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기가 세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가 있으면 물론 충무공이 전사한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나라를 구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죠. 예. 그 노량해전이 1598년 11월 19일 자정부터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잖아, 그죠? 날 새벽에 돌아가신 건 맞는데 시간은 뭐 2시라 하는 분도 계시고 4시라 하는 분도 계시고 정확치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동틀 무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걸 근거냐면 이분의 이수신 행록에 여명이 밝아올 무렵 공이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쟁이 한창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고 가셨다.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명이 밝아올 무렵이면 새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한겨울이니까 한 7시? 7시가 여명이 밝아. 5시. 그때는 아니 깜깜한데. 6시, 7시까. 그 사이 예. 같아, 그죠? 옛날에 밝아올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있는 거 있었어요. 같아요. 예, 책 예, 그걸 예. 드라마 한 건데. 아. 그래서 제가 이 여명이라 하면 이렇게 밝아오른 그런 걸 이 자연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충무공이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았을 때 전쟁이 한참 급하다. 내가 그런데 혹시 이거 압니까? 방송국에서 제재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제가 불멸의 이수신 닭간이 쓴 불멸의 이신 드라마를 또 이수신의 반환 뒤에 그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봤잖아요. 그 마지막을 보는데 그 김영민 그 배우가 있잖아.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전쟁이 한참 급하니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러고 갔거든요. 적에게. 그래서 제가 그 심각한 상황에 웃음이 나왔다니까. 그 대본에 그렇게 쓰셨겠지. 그러니까 이 작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김탁환이 안 쓰지. 안 쓰셨나? 예, 그 소설은 썼지만 그 대본은 작가들이 그럼 그때 누가 시나리오를 썼겠지. 그렇구나.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있잖아요. 정말 잠깐 생각이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설하다 보면 학생들이 맨날 그러. 그래서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이러죠. 그 해전인데 이수신 우리 배에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 돌아가셨다 저기한테 소리를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아니고 적에게가 아니고 우리 장군님 돌아가셨다면 믿고 따르는 이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우리 군사들이 사기가 꺾일까봐 그렇죠. 기가 죽을까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네. 네. 아니 그래서 요즘 또 안 쓰는 학생들 많아요. 그건 쓰면 안 된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해설할 때 정말 한 10번 하면 9번은
그렇게 말해. 아니 그 어른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막 영상관에 들어오면서 막그 한자가 있잖아. 그러면 내 죽음을 저기 알리지 말라고. 그럼 내가 막 웃으면서 해설해주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맞네요.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진린 이제 거의 아침 9시쯤 그럴 때는 거의 승리 예감하고 이제 이겼다 하면서 통제공 우리가 이겼어 어서 나오세요 이러니까 조카분이 그랬다잖아요. 행가 완인가 숙부님은 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막 통곡을 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 남에서 근데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 죽는 거는 사실은 죽음이지만 저는 이순신 장군님의 죽음은 삶의 완성이었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셔서도 살아계시다고 하잖아요. 살아계시. 그 어떤 책을 읽어 근데 제가 해설을 해보면 오신 분들이 며칠 전에도 충렬사서도 그랬거든요. 이순신 장군님은 자살했다고 하던데. 그분이 뭐 때문에 자살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이恩술을 주기도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겠다 했는데 뭐 임금이 어쩌고 뭐 이러. 아유 그건 정말 이순신 장군님을 잘 몰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평생의 철학이요. 사생관이 임명제천입니다. 죽음을 들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난 듣고 좀 정말 슬픕니다. 제가 이랬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은둔설 막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설, 은둔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은둔설도 또 은둔설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은둔설이 나온 배경에는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셔서 금성산에 모셔졌는데 그 15년 뒤에 해수로 만 15년 1614년에 이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어디 연둔에 있다가 이제 진짜 죽으니까 모돈을 썼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이순신 장군님을 모욕하는 거. 이렇게 정갈하고 정의롭고 반듯하신 분이 뭐 때문에 숨어 살겠습니까? 나도 안 숨어 살겠는데 그런 분들이 그분이 죽으면 죽었지 뭐 때문에 숨어 살겠습니까? 그러면 이순신 인생에 그러면 그 하신 말씀이나 행했던 행동은 전부 다 거짓이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남자분이 그랬거든요. 그 각시가 자기야 제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슬픕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이 살았건 죽었건 돌아가셨건 살아 있을 때나 정말 남한테 다른 사람들은 남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저도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럴 때마다 제가 흥분하지 않아야지 침착해야지 하면서도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하셨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셨고 막 하게 되더라고. 다음에는 침착하게 해야지 해도 또 그게 그리 잘 안 되고 그러던데 이순신 장군님은 정말 장렬히 그냥 그렇게 나라를 구하고 가신 거지요. 정말 님 그리워라 노래와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리워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노래왕 해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늘도 남해각에서 3번이나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를 했는데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함께 전부 다 아산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우리가 서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서울 이순신 전문가분들이 나라에 공고를 해요. 이순신에 반한 사람 서울 건천동에 다 모여라 해가 축제를 하면서 건천동에서 강화문까지 걷는 행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훌륭한 이순신 장군님이 서울에 건천동 인현동에 태어난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사람도 자랑스러워해도 되는데. 그 행사할 때 가야죠. 그럼 다 모여라. 가야지. 그거 누구 하실 분 안 계시나? 이순신 전문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에서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아니 올해 그 이순신 탄신제일 때 큰 행사를 했잖아요. 예. 처음인가요? 이건 처음은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미뤄졌다가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이수신을 좋아하신 이게 남쪽에 이수신 흔적이 있는 사람 해설사분들이 아산에 와서 이수신 해설을 2박 3일 동안 하는 거죠. 여행 오신 분들 버스에 탑승했어. 우리가 아산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도 야 남해에서 안 가면 되겠네 해가지고 갔는데 바로 현충사 공부 쫙 하고 이 충무공 묘소 공부 쫙 하고 그다음에 이 충무공이 어머니를 만난 게 해암이라는 그 바위 공부하고 막 달달달 외웠죠 제가. 고생하셨어요. 예, 너무 그런데 근데 우리가 가족끼리 현충사나 묘소를 자주 가봤잖아요. 그럴 때만 한산 한 적이 많았어.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요번에 행사에 이제 뭐 현충사도 웅성웅성 묘소도 사람이 내 끊임없이 왔다 갔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1박 2일로 어. 이제 다른 곳을 갔다 왔는데 그날 남해도 단신제 할 때 많이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석 그래. 못한 게 좀 예. 아쉬웠어요. 그 전에 우리 많이 참석했으니까 네,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래 예.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 예 그래 좀 겹쳐서 좀 그렇긴 네. 합니다. 그게 자살설 언둔설 이야기가 안 나오게 정말 박사기 받은 훌륭한 이수신 전문가들이 널리 그분의 인생관 사생관 철학 정의감 이런 걸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수신 장군님 이야기는 남아있는 부분이 아직 있어서 좀 더 하게 될 거고요. 이제 남해군의 자연에 반하고 남해군의 속산에 반하다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랭이 지게길 맞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남파랑길 43코스 예. 여기는 13km. 예.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랭이 마을에서 평산항까지 뭐 가다 보면은 예쁜 빛담천도 있고 항촌, 성구 몽돌 해변 여기도 예쁘거든요. 그다음에 사촌 해수욕장 그리고 요 가는 길에 또 서미정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미술관 요 작은 미술관까지 가는 길인데요. 가는 길에 정말 예쁜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면서 걸었으면 합니다.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아니 서미 정원을 한번 발음 더 해보세요. 제가 서미정원. 서미 정원 이래야 되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서울이나 위쪽에서 온 사람들이 예 어디라고요? 막 대묻더라고 자꾸. 그래서 서미 정원 하다가 서미 정원 하다가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 남해가 섬이라 그러고 섬 아니면 그 자녀가 누가 섬자가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미정원. 차명호 대표가. 네네. 이분 멋지죠. 멋지죠. 이분도 약간 작은 이수신 같은 소신 있는 분 같아. 이분 멋지더라고. 네. 예. 그 다랭이 지게길에 제가 옛날에 바래길 운영위원 할 때 몇 번 걸어본 뒤에 2011년인가 쓴 시인데 한번 선생님이 요 시는 뭐라 그럴까 좀 재미있는 시 같아요. 그때 철없을 때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만 해도 제가 세상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예. 다랭이 지게길 어제도 남의 바랫길을 걸었지요. 파도랑 까치 수염이랑 같이 걸었지요.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혹시 산딸기가 고소해 할까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후다닥 일어나면서 그 길에서 우리끼리 놀면서 무심했더니 물안개가 귀볼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지요. 나도 여기 와서 자주 놀다 간다. 산딸기랑 까치수염 물안개가 살고 있는 7월의 남해 바랫길. 당신 그녀와 미팅해 보지 않으실래요? 그날부터 당신은 그녀에게 반해서 헤어나지 못할걸요? 치료약도 없는 상사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녀에게 발목이 잡힐까봐 두렵지요? 발목이 잡혀도 전혀 억울하지 않을 멋쟁이 여인이 그곳에 있답니다. 내가 썼는데 잘 썼네. 이게
우리가 다랭이 지객길 개통을 했어요. 개통했을 때 우리가 10월에 이제 다랭이 지객길 2010년에 하반기에 이 다랭이 지객길 이게 운영연이 되고 그 이듬해 11월에 2011년 5월, 6월 이럴 때 그 길을 막 노란 리본 달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보니까 거기에 바다가 너무 멋있잖아. 사실 5월 이럴 때 여수와 이 사이에 그리고 까치 수염 있잖아요. 그게 네. 피어 있고 산딸기 따먹고 다니면서 우리가 막 그래 했거든요. 네. 근데 딱 이 생각이 날더라고. 이게 여인으로 비교하면 이 길이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던가요? 이쁘죠, 뭐 진짜 얼망졸망해요. 이쁘죠. 들어갔다 나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물안개 핀 날 우리가 또 간 적이 있는데 더 운치 있네.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내가 물안개 기볼 가까이 와 속삭이지요. 나 보고 본 그대로 쓴 거예요. 같이 쓰인 물안개 살고 있는 7월의 남의 바랫길. 그래 그 점에 7월에 남의 바랫길을 걸으셨구나. 7월에 걸을 때 있으신갑다. 맞아요. 그때 그래서 5월 막 7월 이럴 때 많이 갔는데 이때 그 여자 윤영연 중에 한 명이 지금 쇼핑할 걔가 또 참 멋있었거든. 그래서 그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의 비유를 한다면 이 바랫길이 이렇게 했구나. 걔가 노래도 잘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면 저런 여자한테 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랫길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쓴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쓰고 한 번도 어딘 보내본 적도 없고 한데 이쁘네 좋네. 그래 잘 쓰셨어요. 근데 깊이 있는 시는 못 쓰는 것 같아 제가. 뭐가 이렇게 확 한 방에 뭔가 깨치게 하는 그런 글이. 아니 시마다 보면 다 거기에 맞게끔 잘 쓰셨고. 그러니까 보이는 감동 있는 것도 있던데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옮겨 적는 그 받아쓰기 하는 수준이야. 그것도 내 감성이 있어야 그렇게 쓰지. 그렇게 그게 보여야지. 근데 어쨌든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 그래. 아니, 이거 잘 썼잖아요. 삶의 깊이가 없었어. 아무튼 그런데 7월에 남해 이 바랫길 중에 다랭이 지객길 한번 꼭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괜찮아요. 특히 물안개가 끼었을 때, 까치 수염도 보고 까치 수염도 있고, 딸기도 따먹고. 산딸기도 산딸기 많아. 그쪽 어디서 보냐면 이게 평산을 지나서 여기 이 가는 그 어디쯤인가 산딸기 진짜 많았어요. 네, 그 따먹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갔죠. 네. 왜 나이가 걸어봐야죠 들수록, 이제. 공사 다 망한. 아니 우리는 걷고 있잖아요 지금. 한 달에 2번씩은 걷잖아요. 맞다. 7일 날 앞으로 이제 걸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그쪽도. 그때쯤엔 걸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재밌다. 그리고 생각이 나네 이 시를 오늘 보니까 네. 그 이수신 장군님도 살아 계셨다면 우리가 같이 이런 길을 걸으면서 그 동시대 사람이면 막 하하호호 했을 텐데 우리 행복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이순 장군님 자랑하는 잘하셨어요. 남해는 꼭 우리 남해에서도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 순국일점에서 전국에 이수신 좋아하는 사람들 버스 투어하면서 남해 이수신 흔적이 남은 데를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는 무조건 이수신 장군이 태어난 1545년 3월 8일 그의 양력으로 4월 28일부터 시작해서 근데 하루 종일 현장에 설명하고 버스 투어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못하겠더라고. 중간에 버스 움직이 20분에 몇 가지 이야기하고 몇 가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또 뭐 봐요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 내년은 알 수 없으니까. 작년 여름에 그 순국공원에서 문 행사했잖아요. 그때 그 코끼리 열차 같은 거 타고서 거기 잠깐 해설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해설사들이 같이 합류해서 그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 그때 그거 괜찮았어요. 그래요. 네. 저는 할 기회가 없어서 안 해봤는데 저는 괜찮아요. 그 프로그램 괜찮았던 그래서 것 같아요. 그 여름에. 분들이 여름에요. 방학 기간에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맞다. 어제 제가 안낼 수 있는데 그런 거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었다. 왔다 가신 분인가 보다 그러면. 그래가 제가 그 리더십 체험관에 연 만들기 이런 거 알려줬다. 4월 24일부터 4월 22일부터 6월 24일인가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그 참가비 1,000원 내면은 연도 만들고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알려줬죠. 예. 그런 체험이 있으면 어. 사람들이 그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좋았어요. 이름도 아름답게. 음. 남해 간원펌 안에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에 다녀가서 한 몇 시간 동안 이순신 장군님을 생각하고 산책하고 걷다 보면 당신의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뭐 이런 이 스토리를 낳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음. 간원포라는 거, 간원포가 무슨 뜻인지 이런 거 이제 설명하면서 거기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괜찮았어요. 그거 필요한 것 같아. 간원포 해전, 간원포 대첩, 노량해전, 노량대첩, 그다음에 팔만대장경 이 세 가지를 진짜 어마어마한 타이틀인데 그런 게 다 성공한 거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럼 당신의 삶도 성소성장구할 것이다. 이게 체면을 거는 거지.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오늘, 남해 예. 그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그 창선에서 고사리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또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방송 나가는 날이네요. 아. 네. 그리고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또 어린이날 또 행사를 하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참여 바랍니다. 고사리 축제는 한번 가봅시다. 네네. 업무 끝나고. 예. 5월 5일? 안 5월 되는- 5일이요. 안 되는데 선약이 있는데. 근데 여기 선착순이 있어요. 100명 선착순 하는데 그 고사리 꺾기 체험이 있는데 이거 꺾으시면 한 3kg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대요. 근데 참가비가 10,000원이고요. 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100명 해가지고 100g 정도 건 고사리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오, 괜찮네요. 네. 예. 시간 되시는 분들 예, 많이 많이 참석하셔서 가세요. 또 우리 남해 고사리도 분들. 받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입니다. 네. 그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충무공의 그 명랑의 OST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